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오늘 코로나 특집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에피소드에도 세브란스 병원의 보배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도 최준용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간질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집중적으로 간질환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제가 진료 보고 왔지만 거의 모든 환자들이 다 나가시다 말고 백신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맞아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10중 한 8분은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제가 최준용 교수님께 간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백신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간질환이 없는 분이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은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 주로 폐가 손상이 돼서 환자가 중해지는데요. 중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뇌나 이런 다른 장기의 손상도 같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간에 바이러스가 직접 침투해서 간염을 유발하는지도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간세포에도 바이러스 감염된 증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코비드 19이 간에도 감염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오늘 중요한 질문이고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요. 만성 간질환 있는 분들, 뭐 만성 비형간염 환자가 제일 많죠.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간경변증, 또 간암, 이렇게 더 위중한 분들도 있는데 전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질환이 중할수록 감염되면 더 위험해지니까 그런 분들은 더 맞아야 된다. 이 코비드 19에 대한 백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간경변이나 간암 있는 환자들도 맞아야 됩니까? 예, 간경변, 간암이 있으신 분들도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에 코비드 19 걸렸을 때 더 중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재환자분들 계시면은 굳이 외래 와서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비형간염 환자, C형간염 환자 마찬가지고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있는 분들이라도 백신을 꼭 접종하시라, 이런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제 환자 중에 그 비형간염으로 간경변증으로 다니시던 분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간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복수가 없던 분인데 복수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간질환과의 관계를 보면은 대부분 다 폐질환인데 일부 환자는 또 간이 나빠지는 거 보면 이 바이러스가 직접 간을 손상시킨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겁니까? 네, 전신적인 염증 반응으로 2차적으로 간 손상이 유발되지만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감염이 직접 침범해서 초래된다는 것도 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직접 들어가서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간암, 항암 치료받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백신 맞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언제쯤 맞아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가령 이번 주에 항암 치료가 끝났다 그러면 언제쯤 백신을 맞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항암 치료를 새로 시작하는 분이라면 항암 치료 시작하기 한 2주 전쯤에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주 이전에, 그거보다 더 이전에. 근데 보통 항암 치료는 한 3주 간격 내지 2주 간격 사이클로 계속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항암 치료하고선 호중구 감소증, 면역이 제일 떨어지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를 피해서 맞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보통 다음 항암 직전에 맞는다거나 이런 일정이 되게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배정해준 날짜가 그런 항암 스케줄을 딱 고려해서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딱 고려해서 맞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암 환자 항암 치료 받는 사람에서 언제 맞았을 때 면역이 제일 잘 생기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 이제 종양내과랑 감염내과 연구 중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항암 환자에서의 백신 접종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호중구 감소증이 제일 심한 시기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고 또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환자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라 간경변증 환자 중에서 복수가 좀 많이 차고 황달이 있는 좀 상태가 심한 분들은 백신 맞고 간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전성 때문에. 물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준영 교수님이 상태가 안 좋고 동반 질환이 있을수록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더 접종을 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간질환을 포함해서 그분들은 백신을 더 맞으셔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간질환, 간경변 있는 분들이 걸렸을 경우에 중증도도 더 높아질 거로 보이고 사망률도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백신 맞았을 때 이상 반응이 미치는 영향보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 훨씬 더 큰 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백신을 꼭 맞으시라고 권고드립니다. 네.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처방전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진호킴 님이 보내주셨는데 애주가이신 것 같아요. 술을 섞어 먹으면 좀 빨리 취하는 것 같고 다음날 수치가 더 심한 것 같은데 한 종류로 마시는 것보다 섞어 먹는 게 더 간에 안 좋아서 그런 것인가요? 간에 유난히 더 안 좋다기보다 술을 섞어 먹으면 더 빨리 취하는 것 같죠? 그리고 다음날 더 힘듭니다. 더 빨리 취하는 거 우리 소맥 드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소주나 맥주 마시는 것보다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 마시면 장에서 그 알코올 흡수가 더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종류로 마시는 것보다 섞어 마시면 술에 빨리 취한다. 그리고 숙취도 더하되는 거는 술마다 그 화학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종류의 부산물이 나오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오면 뇌에 대한 작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술을 같은 날 많이 마시게 되면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런 음주 후에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술로 마시는 게 사실 뒷날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술도 덜 취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종류로 술을 드셔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김영권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술을 자주 더 마시다 보니까 주량이 늘었습니다. 주량이 늘고 있다는 게 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간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네. 어떤 분은요. 술을 아무리 노력해도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조금씩 술을 연습해서 드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주량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전적인 면이 관여되어 있는 건데 간을 분해하는 효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그 효소가 전혀 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술이 들어오면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도 있거든요. 조금의 술을 마셔도 마치 한 드럼통 술 마신 것처럼 정신을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효소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 해독하는 효소는 술이 들어오면 공장 우리 왜 그 숙련공들이 점점 일 많이 하면 속도가 빨라지듯이 이 효소가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술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효소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게 되죠. 그래서 술을 조금씩 많이 마시게 되면 점점 더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다가 술을 또 끊으면 갑자기 술 먹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술을 먹게 되면 자꾸 늘어나는데 술을 안 먹으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안 먹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간 건강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죠. 단순히 간의 존재, 간뿐 아니고 이 효소라는 게 위장 점막, 십이장 점막 몸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분해 효소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술이 빨리 취하느냐 덜 취하느냐 이런 차이지 간 건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됐다고 해서 간이 더 좋아졌다거나 간이 더 나빠졌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간질환 있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만나게 되면서 더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최준영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데 3회 연속 출연해 주신 우리 최준영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언제 한번 식사나 또는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